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시험의 강의를 맡은 전범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최신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지게차 시험에서요, 3회 이상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즉, 이 시간은요, 그 문제를 정말 실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정말로 제 강의의 엑기스 강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한 OT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어요. 뭐죠? 그렇죠. 문제를 3번 본다는 거예요. 중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이 강의를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쫓아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그 문제풀이 스킬, 우리 요약집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회상하시라고 제가 한번 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먼저 형광펜 준비하는 거였어요. 형광펜 준비해서 답하고 문제 색칠하는 거. 근데 저희 책은 답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문제에다가 어떤 거에다가요? 문제에다가 주요 문구에만 색칠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세모, X. 여러분과 나의 뭐예요? 암호죠, 암호. 동그라미 이해할 문제, 세모 암기할 문제, X 포기할 문제. 여기는 이제 그건 없겠죠. 그거를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지게차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이잖아요. 출제된 게 또 출제돼요. 동일하고 유사한 게 약 한 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4개의 지문 중에 답이 되는 지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와 답만 보자. 특히 3개의 지문 보지 말고 하나, 그 정답이 되는 지문만 보자. 혹이나 정말 드문 경우지만 한 3%에서 5% 정도는 나머지 지문을 봐야 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답이 되는 지문을 보자.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키워드 또한 키 센텐스 같은 걸 반드시 암기하고 있자. 그래야만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었어요. 압력이 올라간다. 어떻다? 온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어떤다? 떨어진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적용이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뭐랬죠? 문제 중에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를 물어보면 답에는 뭐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문제가 X를 물어보면 답도 X. 그거 굉장히 많이 대칭성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4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가겠어요. 자, 1번.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뭐예요, 이게? 이게 엔진이에요. 연료 에너지를 집어넣죠. 그렇죠? 우리 연료 집어넣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4행정 사이클 돌려서 열 에너지, 동력 만들어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퀴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답 뭐예요? 엔진. 됐죠? 자, 2번 가요. 자,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 제가 설명했어요. 뭐죠? 그렇죠.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맞죠? 피스톤이 가장 높이 있을 때 상사점, 가장 낮게 있을 때 하사점. 그 사이의 거리 행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답 4번이에요. 자, 3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것. 답 봐요. 점화장치 내 배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전기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불꽃 점화 기관. 우리 디젤 기관은 무슨 기관이었죠? 그렇죠. 압축 착화 기관. 압축 행정에서 고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연소실 내 온도가 한 700에서 800도씩 올라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압의 연료가 어디를 통해서 분사 노즐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개와 같이 뿌려서 착화시키는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은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요? 그렇죠. 점화 플러그나 배전기 같은 어떤 장치요. 불꽃 점화 기관 같은 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이요.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거예요. 장점이 아닌 거죠. 답 몇 번이에요? 3번.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 원래요. 일반적으로 휘발유 승용차하고요. 일반 화물차하고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휘발유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빠르다. 가솔린기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원래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죠. 됐죠? 5번이요. 기관에서 열 효율이 높다는 것. 자, 열 효율이 높다는 것. 답이 뭐예요? 일정한 연료 소비로서 큰 출력을 얻는 것. 열 효율이라는 거 일정한 연료 소비로서 큰 출력을 얻는 거예요. 즉 입력보다 내가 출력을 더 많이 한다. 열 효율이 높다. 답 1번이에요. 자, 6번이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대요.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요건 잠깐 이해 측면이 있어요. 자, 아까 게스킷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실이라는 거 설명했어요. 실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누설을 방지하는 부품이랬잖아요. 이 실이 어떻게 나와 있어? 움직이는 거, 맞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킹이라고 했고요. 고정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스킷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게스킷이 손상이 되었대요. 이제 게스킷은 우리가 실이 밀봉하는 거잖아요. 게스킷이 손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뭐가요? 그렇죠. 기밀성이 어떻게 돼가요? 기밀성이 낮아지겠죠. 밀폐가 안 되잖아요. 밀폐가 안 되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압력이 낮아진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나가죠. 그럼 말씀드릴게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엔진 오일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고요. 맞죠? 얼로요. 연소실로. 그렇죠? 우리 어떤 거였었죠? 아까? 그렇죠? 피스톤하고 실린더에 뭐 마모가 생겼다거나, 맞죠? 거기에 뭐 균열이 생겼다, 틈새가 생겼다, 간격이 생겼다.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일이 상승되고,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엔진 오일에 소비가 어떻게 해요? 네, 증가된다. 요게 하나의 어떤 키 센텐스로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요. 7번이요.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대요. 봐보세요. 누출이 됐대요. 누출이 왜 생깁니까? 당연히 뭐 틈새가 생겼거나, 맞죠? 균열이 생겼을 때 당연히 셀 거 아닙니까? 누출이 새는 거 아닙니까?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드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누출된다.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답은 1번이에요. 다음에요.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 뭐죠?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 그거를 뭐로 바꿔줘요?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다. 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됐어요? 자, 9번이에요.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시동이 잘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동 시 답 4번이에요.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춰. 자, 회전 속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용이하게 시동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맞죠? 일반적으로요. 회전 속도가 빨라야 시동이 잘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 뜻이 되게 이제 국어가 어렵다잖아요.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니까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추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이에요. 답은 3번인데요. 기관 오일의 온도, 엔진 오일의 온도는 언제요? 그렇죠. 기관을 시동한 후에 기관 오일의 온도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같아요? 다시 1번으로 봐요. 요거 같은 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세요. 이제 3번 보는 거에 이제 방법이에요. 자, 먼저 열 에너지를 기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다음 뭐예요? 엔진. 됐죠? 다시 2번이요. 기관에서 피스톤 기관의 행정. 피스톤 행정 뭐랬어요? 상사점과 하사점의 거리. 자, 눈으로 자꾸 찍으세요. 눈으로 눈 카메라 형식으로요. 다음에 3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것 뭐죠? 그렇죠. 점화 장치 내 배전기가 있다가 틀렸죠. 없는 거죠. 다음 4번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 틀린 것.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지.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어떻다고요? 빠르다는 게 틀렸죠. 디젤 기관은 가솔린보다 느리죠. 느리다. 자, 5번 열효율이 높다는 것 뭐죠? 그렇죠. 일정한 연료 소비로서 큰 출력을 얻는 것이다. 눈으로 자꾸 찍으시라고 했어요. 6번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손상 일어나는 현상. 다음 뭐예요? 그렇죠.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됐죠? 다음에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 연소가스가 누출, 원인에 해당하는 것. 뭐랬어요? 누출. 그렇죠.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다음에 8번이에요. 크랭크 축의 역할. 뭐라고 했죠?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자, 9번이요. 디젤 기관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닌 것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시동하기 전 점검할 사항 관계가 먼 것. 뭐였어요? 기관 오일의 온도. 이건 시동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10번까지 봤어요. 자, 11번 봐요. 자,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 맞죠?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펜벨트의 장력 과다.
그렇죠? 원래는 부족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요것도 하나 정리하면 좋겠죠? 우리 과열. 열을 과하게 받아요. 왜 열 과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열을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키워드가 뭐예요? 아, 열 방출이 안 되네. 자, 열 방출이 안 되는 원인들이 뭐겠어요? 자, 첫 번째 막혔거나. 그렇죠? 뭐가 다쳤다. 다친 채로 뭐가 됐다? 뭐 고장 났다.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열 방출 안 되고 열 식혀주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냉각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과열되려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냉각수도 액체잖아요. 액체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또 엔진 오일이잖아요. 엔진 오일도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열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때요? 키워드 또는 키 센텐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열되는 원인이 아니래요. 자, 펜벨트의 장력이래요. 펜벨트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거잖아요. 그게 장력이 과다하니까 결론은 펜벨트 잘 돌아가야 안 들어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부족해야만 그거를 못 돌려서 과열이 될 텐데 말 그대로 그게 과다하니까 힘이 세니까 펜벨트를 잘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거죠. 됐죠? 그 답은 2번이에요. 요거 제가 왜요? 하나 그냥 키 센텐트로 알려드린 거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셨다라 암기를 하셔야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다음 12번이에요. 디젤 기관에서 노크 방지 방법으로 뭐예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자, 여기서 답은 뭐예요? 아, 3번 압축비를 낮춘다예요. 원래 높인다인데. 자, 볼게요. 자, 노크 하나 설명할게요. 노크라는 건 뭐냐면요. 착화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불 붙는 시간이 지연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소실에서 불을 제대로 붙질 않으니까 거기에 연료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면 연료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압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 소리가 막 틱틱거리는 소리가 소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노크라고 하거든요. 이 노크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틀린 건데요. 답은 압축비를 낮추는 건데 이 압축비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를. 압축비예요. 설명드려요,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약속했어요? 이거 실린더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 했어요? 아, 연소실이라고 했어요. 자, 실린더 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쇠망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쇠 부분이에요. 거기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아, 이거 피스톤. 맞죠? 이게 피스톤이에요. 그리고 이 피스톤이 가장 높이 있었을 때를 무슨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점이라고? 이거를 상사점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다음에 피스톤이 가장 낮게 있었을 때. 맞아요? 낮게 있었을 때. 요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하사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의 실린더의 용적이에요. 그게 어느 거예요? 요만큼이죠. 맞죠? 요만큼.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연소실 용적이죠. 맞죠? 요 연소실 용적. 피스톤이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의 실린더의 용적은 요 연소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연소실 용적이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의 실린더의 용적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거를 무슨 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린더 용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압축비 설명드려요. 압축비란 건 뭐냐면 이 실린더의 용적과 이 연소실의 용적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압축비라고 그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디젤 엔진에서는요. 어느 정도 보냐면 한 20대 1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열 효율을 가장 동력을 잘 낸다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은 문제를 보세요. 노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자, 노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방지한대요. 맞죠? 좋은 거죠. 노크를 방지 방법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틀린 거래. 결론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국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압축비가 아까 높은 게 좋다고 했어요? 안 높은 게 좋다고 했어요? 높은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뭐가 되겠어요? 안 좋은 거. 압축비를 낮춘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되게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봐요. 자, 13번이에요.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거. 이거 되게 많이 했죠? 자, 연료 탱크에서 연료 어디로 갔어요? 공급 펌프로 가서 거기서 그 나온 연료를 필터에서 걸러주고 그다음에 분사 펌프로 가서 분사 노즐까지 보냈네요. 그렇죠? 답 3번이요. 됐죠? 자, 14번. 디젤 엔진은 연소실에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한다 그랬죠? 답은 그렇죠.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자, 15번.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분명히 펌프인 건 알겠는데요. 답은 몇 번이에요? 프라이밍 펌프요. 뭐요? 프라이밍 펌프.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프라이밍 펌프. 맞죠? 우리가 친한 친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요? 베프라고 그래요? 맞죠? 공기 빼기 뭐예요? 빼프 뭐요? 빼프 뭐요? 빼프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 빼프예요. 프라이밍 펌프. 자, 16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거예요. 자, 공기 빼기예요. 공기가 연료 장치 즉 연료에 공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연료를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나가 보내게 하면 공기도 빠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공기 빼기 순서라는 얘기는요. 연료를 공급하는 순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연료에 공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공기를 빼내려고 그러면은 연료가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야 그 공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결국 연료 공급 순서는 연료 빼기 순서와 동일하다. 됐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맞죠? 왜요? 맨 처음에 연료 탱크에서 공급 펌프 갔다가 필터 갔다가 그 다음에 분사 펌프 갔다가 분사 노즐 가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죠. 17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한쪽에 제가 그림 하나 볼게요. 캡이에요.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그 라디에이터에 이런 이제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뭐냐면 진공 밸브라고 그래요.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이에요. 뚜껑이요. 요 밖에 있는 걸 뭐냐면 우리가 공기 밸브 그래요. 이 진공 밸브는요. 언제 작용을 하느냐 부압이라고 그래요. 부압이 뭐냐면 마이너스 압이에요. 마이너스 압일 때 이 진공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 압력보다요. 낮을 때 주로 진공 밸브가 열려요. 진공이잖아요. 말 자체. 그 다음에 공기 밸브는 뭐냐면 일반적인 내부 압력보다 높을 때 뭐가 열려요? 공기 밸브가 열려요. 그렇죠? 요거 하나 좀 알고 가시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할 때 보면 좀 부진하다. 요 정도 부진하다 정도. 답은 4번인데요.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압이 되면 뭐가 열려요? 진공 밸브가 열려요.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 자, 18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 자, 스프링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두 개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충격 완화. 맞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큐프링이 있으면서 눌러준다 했잖아요. 뭐예요? 가압이잖아요. 가압. 맞죠? 가압. 압력을 가해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모두 연결돼요. 온도가 뭐예요? 올라가야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스프링이 파손됐잖아요. 가압을 못 해버렸네요. 가압을 못 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됐어? 떨어지겠네. 답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1번 되겠어요. 됐죠? 자, 19번이요.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크대요. 자, 유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헐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슨한 거 있잖아요. 근데 유격이 크대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팬벨트 자체가 느슨해 버리면 이거 회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돌 거 아니에요. 안 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 됐죠? 그건 나름대로 어떤 흐름만 보도 이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요. 답을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20번이요.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대요.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냉각수는 물펌프잖아요. 식혀주는 거죠. 그게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기관 과열 생기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어디부터? 이제 11번부터 다시 봐요. 자, 기관 과열되는 원인 아닌 것. 뭐죠? 그렇죠. 팬벨트 장력이 어떻게 해요? 과다된 거. 맞죠? 부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다음 12번. 노크 방지 방법 틀린 거. 다 뭐랬죠? 압축비를 어떻게 해요? 낮춘다. 이게 답이겠죠? 이게 말이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맞죠?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다음 13번.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 다 뭐죠? 그렇죠. 탱크에서 펌프 갔다가 공급 펌프 갔다가 연료 필터에서 분사 펌프 가고 분사 노즐까지 가는 거. 됐죠? 자, 14번이요. 디젤 엔진 연료실에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한다 그랬죠? 뿌려준다 그랬죠?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자, 15번.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 필요한 장치. 뭐예요? 빼프. 프라이밍 펌프. 자, 16번. 연료 장치 공기 빼기 순서. 뭐랬죠? 연료 공급 순서와 똑같다고 했어요. 공급 펌프, 연료 열하기, 분사 펌프. 답 1번이요. 자, 17번. 라디에이터 캡 적합한 거.
설명드렸죠. 이거는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압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린다. 부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8번 라디에이트 캡에 스프링이 파손되었어요.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비등점이 낮아지죠. 가압이 안 되니까 거꾸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19번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과열이 원인이 기관 과열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 20번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다.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똑같죠. 뭐예요? 기관 과열. 됐죠? 자, 21번 들어가요.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몇 번이에요?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였다. 이것도 하나 센텐스 형식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뭐예요? 점도가 높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뭉친다. 맞죠? 잘 뭉치니까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커진다? 또 압력이 높아진다. 됐죠? 이것도 하나의 센텐스로 가지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점도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교환했네요. 자, 22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자, 점도 지수가 뭐랬어요? 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점도 지수가 크다는 거는 내가 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니까 점성이 큰 거잖아요. 맞죠? 점성이 커요.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어떻게 해요? 작죠. 왜? 온도와 점도는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됐죠? 답은 2번이요. 23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교부하는 방식 그랬어요. 답은 압송식인데요. 윤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산식이 있고요. 압송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산 압송식이 있어요. 자, 비산식은요. 오일 펌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압송식은요. 오일 펌프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비산 압송식은 비산식하고 압송식을 같이 짬뽕해 놓은 거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 펌프로 구비하는 방식 바로 무슨 식이에요? 압송식. 답 2번이에요. 다음 엔진 오일 24번이죠.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 주된 원인이 뭐예요? 냉각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냉각수. 요거 하나 플러스해서 하나만 더 알고 계셔요.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면 냉각수가 섞여 있는 거고요. 만약 엔진 오일이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자고요. 답 4번이에요. 자, 25번. 엔진 오일량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에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것.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하이예요. 여기가 로우예요. 맞죠? 로우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어디 가까우면 좋아요? 로우와 하이 가지고 이제 풀이에요. 풀과 로우예요. 그렇게 어디요? 로우와 풀 사이 중에서 어디에? 풀에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26번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 여과기가 뭐예요? 걸러주는 거 역할이잖아요. 다 몇 번이겠어요? 그렇죠. 3번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작용. 자, 27번이요. 오일량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때 조치사항으로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아요. 나 열받았잖아요. 압력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답은 유압 조절 밸브를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너무 높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어주면 된다. 답 4번이에요. 28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 답 몇 번이에요? 오일 점도 높다. 2번. 당연하죠. 점도 높으면 뭉친다, 저항 커진다, 어떻게 한다? 압력 올라간다. 답 2번이에요. 자, 29번.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 내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 뭐예요? 에어 클리너. 여기에 답이 있죠. 그렇죠? 뭐 깨끗하게 불순물 여과라는 거. 여기서 내가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답은 2번 에어 클리너예요. 30번 건식 공기 청정기의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자, 건식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대요. 맞죠? 건식이니까 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낸다. 답 3번이에요. 자, 21번부터 다시 봐야죠. 자,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 그 원인 뭐랬죠? 그렇죠. 점도가 높은 곳으로 교환했다. 자, 22번. 점도 지수가 큰 오일,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어떻다? 작다. 맞죠? 23번. 오일 펌프로 구비하는 방식 무슨 식? 압송식. 24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 뭐래요? 원인? 냉각수가 섞여 있다.
25번 엔진 오일량 점검,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 적절한 거. 그렇죠? 로우와 풀 표시 사이에서 풀에 가까이 있으면 좋다. 3번. 26번 오일 여과기의 역할. 그렇죠. 불순물 제거 작용.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작용. 자, 27번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상 열받으니까 어떻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유압조절 일부를 푼다. 자, 28번 기관 오일이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 뭐랬죠? 그렇죠. 점도가 높을 때. 29번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 장치 뭐예요? 그렇죠. 이 말 자체에 답이 있죠. 에어 클리너. 자, 30번 건식 공기청정기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한 방법 뭐죠? 그렇죠. 압축 공기로 먼지를 털어낸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요? 이제 1번부터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떠올리세요. 어딘 게 답인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라고. 됐죠? 한번 해볼게요. 열에너지를 기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장치. 떠올리시라고 그랬어요. 엔진. 떠올리세요. 자, 2번 피스톤 행정. 됐죠? 자, 3번 디젤 기관 관계없는 것. 그렇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문제 보고 답 떠올려 보세요.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 틀린 것. 이게 답이네요. 자, 열효율이 높다는 것 어떤 걸 의미해요? 요거예요. 자, 26번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손상 일어나는 현상. 답이 이거예요. 자꾸 이걸 보면서 답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 연료가스가 누출 원인에 해당되는 것. 이거네요. 다음 크랭크 축의 역할. 뭐 당연하겠죠. 다음에 디젤 기관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닌 것. 그렇죠. 시동하기 전 점검할 사항 관계가 먼 것 뭐죠? 이거죠. 자, 11번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아닌 것. 다음 노크 방지 방법 틀린 것 이거고요. 다음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 답은 자꾸 떠올리세요. 이거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세요. 답을 미리. 디젤 엔진 연소실의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 뭐죠? 이거예요. 자, 15번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 필요한 장치. 이거네요. 다음 연료 장치의 공기 빼기 순서. 그 다음 라디에이터 캡 적합한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18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 나타나는 현상. 당연해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자,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클 때 현상. 요런 현상이 발생해요.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어떤 거죠? 요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고 떠올리세요.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 뭐죠?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다음 점도 지수가 큰 오일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당연하겠죠. 다음 오일 펌프로 구비하는 방식. 단답형이죠. 자, 엔진 오일이 우유색되고 있을 때 주된 원인 뭐예요? 이거. 자, 엔진 오일량 점검,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 적절한 것. 요거예요. 다음 오일 여과기의 역할. 그다음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조치사항 어느 거예요? 그래, 이거 맞아요. 다음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먼지 등의 물순물을 여과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 장치 떠올려 보세요. 이거예요. 30번 건식 공기청정기 효율 저하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답이 뭐죠? 이거예요. 참 숨 돌리기 어렵게 막 달려왔죠.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감 잡으셨죠? 그러면은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겠습니다.